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지금은 건설 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채널 A에서 나왔던 뉴스예요. 여긴 어디냐면 청량리인데요. 청량리에 되게 고층 빌딩 올라가잖아요. 이 정도 고층 빌딩을 올리려면은 굉장히 공사비가 비싼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강남 쪽에서 고급으로 지어도 물론 그것도 약간은 법 때문에 좀 비싸게 지어버린 건데 재건축을 할 때 평당 한 800만 원까지 나왔었어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주로 좀 600만 원대가 많았는데요. 지금 요번에 10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992만 원은 1000만 원인데 사실 시공계에서는 상당히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질문도 많이 해주셨고 저도 얘기를 많이 했고 제가 지금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둔촌주공 사태 있잖아요. 지금 둔촌주공 사태를 두고 일기 신도시 그리고 이제 전세 사기 그리고 250만 원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게 저는 사실은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법의 테두리 망해서 진작 이거는 없애고 잡아야 되는 부분이 맞지만 나머지 부분이 둔촌주공보다 그렇게 막 급하다고 느끼지 않거든요. 물론 일기 신도시 분들께는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일기 신도시는 때가 되면 차차 갈 것이다. 왜냐면 사업성이 나와야만 갈 것이고 그 안에는 시공비가 끼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250만 원 플러스 알파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시공비가 치솟아서 시공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예측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둔촌주공은 왜 멈춰섰을까, 여러분? 둔촌주공 제가 현장에도 나갔었고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대로 간다면 지금 만약에 서울과 경기권 여러분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강남의 건물값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업무지구 있는 곳의 건물값이 있죠. 뭐 종로나 그러니까 뭐 중구 쪽이나 마포구나 아니면 강서구 마곡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쪽 판교 그쪽 분당 쪽에 건물 가격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땅값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사비예요. 왜 그러냐면 되게 오래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부셔버리고 신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사비가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저는 지금 시행을 직접 하고 있는데요. 공사비가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올라간 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시는 만큼 올라와 있는 게 맞아요. 막 공포심을 느끼고 이럴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공비가 올라갔다고 해서 구축을 막 엄청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기존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일단 되게 단순한 이유 하나예요. 제가 계속 빙빙 다니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시공 현장이나 아니면 땅 구하러 다니면서 시청자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만 2번이에요. 제가 사실 다닐 때 밥을 안 먹거든요. 서서 커피랑 빵 먹다가 마주친 적이 있고 그리고 한 번은 커피 먹다 걸린 적이 있고 와서 인사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 그 동네가 저 마주친 분이 지금 보고 계시다면 아시겠지만 그 동네는 그 현장에 그 시공하고 있는 현장이 되게 많아요. 완공된 거랑 공사 중인 걸 합치면 10개가 넘어요. 요만 되게 작은 그 지역인데 디벨로핑을 엄청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득이 안 나는데 하겠어요? 아직은 할만하다는 거예요. 아직은 할만한 게 맞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중요한 거는 얘네가 더 이상 못 돌아간다. 땅값이 너무 오르고 인건비가 너무 오르고 원자재가 너무 올라서 건축이 더 이상 어렵다. 근데 그 지역에 집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직은 시기상조인데 사실 여기저기서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저도 공포심 방향 여러분 보세요. 시공비가 이제 평당 1000을 찍었습니다. 앞으로 집 못 지어요. 재개발 재건축 못 가요. 서울에 땅도 없어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물가 폭등해요. 지금 세금 때문에 시공사 때려잡아요. 집 이제 못 짓습니다. 둔촌주공 보세요. 집 빨리 사세요 하면은 자극적이고 좋겠죠.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있어요. 여러분이 시공비로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서울의 집값이 엄청 비싸요. 그것만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올스탑이면 모를까 이런 거예요. 공사비가 오른 건 맞아요. 그거 한번 따져볼까요? 대충 따져볼게요, 여러분. 진짜 대충. 34평짜리. 근데 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30평으로 잡을게요, 여러분. 괜찮으시죠? 30평이고 이게 아파트는 대지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대지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아파트 단지 있죠. 거기에 어디가 내 땅이다가는 모르겠지만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리츠처럼
이 대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1000분의 1은 내 거, 500분의 1은 내 거, 이런 거예요. 여기 아파트가 깔고 있는 땅 중에 일부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그러면 내가 30평인데 땅은 한 10평 갖고 있다고 쳐요. 뭐 5층짜리가 아니니까. 심한 건 5층짜리는 내 아파트 평수보다 땅을 더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건 나중에 막 추가 분담금이 안 나오고 막 돌려받는 경우도 있죠. 그럼 땅 10평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 집이 30평이라고 쳐요. 그냥 30평이냐면 지어야 되니까. 그러면 요새 서울 아파트 어쨌건 땅을 알아보러 다니시면 사실 진짜 일명 좀 구린 땅, 안 좋은 땅 있죠. 강북 쪽에 뭐 강북구나 노원구나 도봉구를 가도 평당 3천 구하기도 조금 어려워요, 사실은. 뭐 땅마다 굉장히 다르긴 한데 평당 4천은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평당 4천 잡으면 10평이니까 4억이고 30평 짓는데 지금 공사비가 이렇게 나오면 만약에 평당 1000 쳐봐요. 그러면 3억이죠. 그럼 30평짜리 아파트가 7억이 나와요. 대충 따져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좋은데, 자, 좋아요. 7억이 들어간다고 쳐요. 그런데 지금 서울의 30평짜리 아파트가 7억이에요.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보면 더 비싼 상태는 맞는데 이거예요. 그 7억짜리 아파트가 수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없으면 7억, 6억, 5억, 4억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원자재비, 시공비는 무조건 지켜진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요새 자영업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겪으시는 건데 빵집 하는 사장님들이 진짜 초인인 거거든요. 저희 옛날에 제가 살 때 정말 좋아하는 빵집이 있었는데 제가 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과를. 막 단 거 과자류 말고 빵을 좋아해요. 빵을 좋아하는데 발효를 위해서 거의 잠을 못 자요. 잠을 2-3시간 자고 베이커리를 운영을 해서 거기가 대박이 터졌어요. 그건 맞는데 중간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손님 많고 빵이 많이 팔리면 재벌될 것 같잖아요. 근데 뭐가 중요해요? 원자재.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사가 안 될 때는 저녁에 오면 빵을 반값이나 30% 가격에 주셨어요. 왜냐면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럼 그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뜬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공급자가 있잖아요. 시공사가 있고 시행사가 있고 땅 가격이 어쨌건 간에 공급자가 있는데 공급자가 도저히 안 되면 마이너스를 봐야 되는 게 이 판인 거예요. 그러면 원자재 값에 7억이 들어갔다고 7억에 거래가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우린 뭘 봐야 되냐면 이 집이 공급이 충분한가, 그리고 수요가 얼마나 있는가,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건설 이런 공사비가 올라간다는 이유 그거 하나만 보고 구축을 무조건 사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조건이 지켜지면은 정말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자, 봤는데 지금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서울이에요. 서울에 예를 들어서 뭐 성북구라고 쳐요. 요새 또 요번에 공급도 있었잖아요. 롯데 잘 올라갔지 않습니까? 공급 있으면서 힘을 못 썼고 인근에 사람을 빨아들였죠. 노도강에서 많이 가셨고요. 그래서 거기서 집값 빠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덜컹덜컹.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내가 갔을 때 아파트 공급이 충분하다. 그럼 일단은 별 걱정이 없는 거예요. 빈집까지 있다? 그럼 앞으로 공사비가 올라가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진짜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서 너무 그 염원이 크면 모를까. 그런데 수요도 별로 없다. 집이 빈다. 그러면 괜찮은데 거꾸로 공사비는 막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 집이 부족한 게 느껴져요. 집을 보러 가면 빈집이 없고 전세가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비교를 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쨌건 시공비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업자분들은 지을만 하다는 게 평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오해 사기 좋은 말인 거 아는데 매도 대상자, 이걸 쓸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 다르죠. 여러분 가끔 보면 댓글에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평당 350에 아직도 갈 수 있다. 아니면 뭐 평당 380에 갈 수 있다. 420에 갈 수 있다. 그거 아세요? 그거 사실이에요. 아직도 평당 400에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지은 산데는 아무도 안 들어가요. 이게 사람이 참 이중적인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단가만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밖에 나가면 100원짜리 빵도 있어요. 찾으면 있을걸요, 100원짜리 빵? 유통기한 다 지나가지고 아무도 안 먹는 빵 가가지고 여러분 예전에 그 편의점 가가지고 팩이 나온 거 100원에 살게요. 살 수 있을걸요? 그건 의미가 없다고요. 사람들의 수요에 맞는 집을 짓는데 얼마나 들어가냐가 중요한데 사실 평당천도 아직 오바예요. 왜냐면 이거 60층 넘을 거예요. 그러면 건축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얘네가 아니라 둔촌주공이에요. 둔촌주공 지금 완전 방관하고 있죠. 사람들이 이슈했으니까 한동안 여론몰이 하다가 지금 또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공급계획 발표하는데 뒤에 공급은 제대로 되겠어요? 둔촌주공만큼 사업성이 좋은데도 지금 침묵하고 있는데 지금 과연 뒤에 있는 공급계획이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되고 사람들이 이 공급가액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앞으로 겪을 현실이니까. 그런데
수급을 보고 나서 걱정을 해야지 수급이 만약에 잘 맞는다? 지금 집 문제가 별 문제가 없다? 그럼 공급가액도 별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쪽에서 마진을 포기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요건 팁으로 알려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이 시공사가 마진이 크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제가 하도 말이 많아서 여러 번 체크를 해봤고 시공하시는 분들, 시행하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여러 번 멀티로 물어봤는데요. 정말 마진이 크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몇십 프로 안 나와요. 5%? 6%? 15% 나온 건 대출을 진짜 돈이 되게 많은 업체인 거예요. 15%안 나와요. 6%, 7%? 요새 5%, 4%? 마이너스도 나고요. 그런 판인데 시공비가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 어디서 티가 나겠어요? 얘네가 수주를 안 하겠죠. 올해 아마 아파트 착공 그 퍼센테이지 내려갔을 거예요. 전국구를 보셔야겠죠. 제가 봤을 때 아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착공을 동기간에 대비하면은 최소한 20% 이상은 빠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착공할 맛이 안 날 테니까. 시공비는 올라가는데 분양가는 맘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차차 같이 지켜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